네. 네네. 잘 보이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윤주 사장님 스피치 너무 감동적으로 잘 들었어요. 어쩜 이렇게 목소리도 예쁘시고 고급지세요. 저한테는 없는 너무나 닮고 싶은 제 미래의 그런 럭셔리한 모습입니다. 오늘 미라클 트리 그룹은 사실 저랑은 너무 가족 같은 그룹이에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랑 사실 이 폭탄사관학교를 이끌어가면서 여기가 너무 가족같이 인제 좀 친구처럼 이런 사이가 된 그룹이라 또 남다른 애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익숙하신 사장님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너무 또 좋아하시는 선배들이 또 여기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강의가 감히 제가 뭐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이렇게 이야기할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요즘에 준비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 되게 중요한 시점에 어떻게 보면 올 한해 21 년도에 회사에서 엄청난 어떻게 보면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아무래도 이런 기회 앞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 이거를 놓고 저도 이렇게 그룹의 방향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으로서 오늘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사실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잘 준비를 해서, 그리고 이 기회를 진짜 헛되게 보내지 않아서 리더스라는 그 그룹 전체 안에 저희가 너무나 크게 성장하는 그런 그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렇게 신규 이렇게 초대자가 오신 자리는 아니라고 저 알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사업을 막 입문해서 정말 제대로 비즈니스를 펼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사실 저는 참여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진짜로 사실 돌아가지 않을 수 있고, 제가 7년 동안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더 상세하게 그렸었을 때 사실 비즈니스에 대한 그 결과가 훨씬 달랐다라는 거를 그냥 쪼끔 더 제 연차 대비 제가 겪었던 그런 노하우나 그런 경험들을 너무나 공유하고 싶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장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강의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지금은 리드 시대라는 주제예요. 제가 본사에서 이 패스트트릭이라고 하는 이 $2,000가 한 달 안에 매출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 사업자 판권을 가질 수 있는 이 기회를 딱 받았었을 때 '이걸 왜 줬을까?'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해 봤어요.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이런 시대가 왔는데 본사에서 어떤 프로모션을 걸었었을 때는 항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는 회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늘 그런 걸 고민하거든요. '이거를 준 의도가 뭘까? 이 기회를 준 의도가 뭘까?'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었냐면 지금같이 전 세계적으로 현실 점검이 다 끝나 있는 이 시대는 '진짜로 리더가 필요하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젠 진짜 리더들이 영입될 시기가 왔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현실 점검을 자동적으로 세상이 해 줬고, 그 안에서 정말 리드하는 사업자들이 이제는 주로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저는 제대로 왔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예전의 뉴스킨을 생각하면 쉐어 단계, 빌드 단계, 리드 단계 이런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해 왔지만, 이제 한 달 안에 이런 기회를 준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준비된 사람이 한 달 만에 대리점을 통과해도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대리점이 빨리 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대리점이 되고 나서도 유지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욕구도 있어야 됩니다. 열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유지해 나가면서 동시에 파트너를 배출할 수 있는 어떤 리드 능력이 있어야지 돼요.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지금부터 찾을 수 있고 쉽게 영입이 될 수 있는 이 시대 때 과연 나는 어떠한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업을 바라볼 것이며 내가 준비하고 앞으로 해 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솔직한 이야기를 좀 나눠 보고 싶어요. 올 한해 다 모든 계획을 세우셨죠. 어떤 핀이 목표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수익이 목표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나는 올 한해 12 월이 딱 됐었을 때 이 패스트 트릭을 회사에서 1 년이란 기간 동안 줬는데, 이 기간 안에 나는 이게 딱 끝나는 시점에 몇 명의 나의 팀과 나의 조직을 만들고 끝을 낼 것인가, 혹시 데이터 내 보셨나요? 한번 짜 보셨나요? 지금 혹시 이런 계획이 명확하게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한번 자연스럽게 올려봐 주실래요? 나는 이 1 년의 패스트 트릭의 기간이 딱 끝나고 나면 '난 몇 명의 조직을 남길 것이다.'
이런 목표가 난 명확하게 지금 짜여져 있다 하시는 분들 채팅창에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마 저는 여기서 목표가 다 들릴 거라고 생각해요. 다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1000명이 있고요. 김유림 사장이 여기 1000명을 만들겠대요. 1년 동안 안에 1000명을 지금 만들겠대요. 그러면 자 미친년 산발하듯이 뛰어댕겨야 돼요 지금. 절대 제정신으로 비즈니스 하시면 산으로 갑니다. 자 200명 다 올려볼까요? 이거 목표 명확하게 있으셔야 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한 달이 뿐만이 아니라 하루 만에 대리점 통과하는 사람이 이제 쏟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 과연 몇 명과 함께 나는 이 기간을 정말 나는 미친 듯이 뛰어볼 것인가. 이게 너무나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그 조직 수가 정해져야지만 사실은 핀 타이틀은 따라오는 것 같아요. 내가 핀 타이틀의 목표는 PA고 뭐가 있는데 결국은 내가 조직을 만들지 않아? 우리 팔아서 갈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죠. 이거 리크루팅 비즈니스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뭐 100명, 200명, 1000명 지금 완전히 사장님들 지금 목표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나의 조직수의 목표를 세웠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담을 그릇이 돼야 돼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아무리 사업을 많이 전해서 내가 영입을 잘하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리드할 수 없고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면 계속 새어나가요.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리크루팅을 하고 사업을 전달하는데도 이 사람이 남지 않는다? 사실 그거는 내 개인적으로 내가 갖춰야 될 리더십의 목표 중에 어떤 것이 구멍나 있을까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100명 이상을 담아낼 분들이잖아요. 100명 이상의 목표를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그 그룹을 가지고 있으려면 지금 나의 태도는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하는가. 오늘 지금 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7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저도 완벽한 리더의 모습은 아니에요, 아직. 제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의 길은 아직도 멀고요. 갖춰야 될 것들이 지금 너무나 많지만 이러한 것들에 목표를 두고 같이 해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더라.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바깥에서 액션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 확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업가로서 갖고 있어야 될 그 마인드가 결국은 같은 강도로 일을 해도 몇 배 효과를 내는가. 여기에서 그 리더십의 역량이 달라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다 지금 목표 설정을 했죠. 근데 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저 100명의 조직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나요? 이런 이야기 지금 다 하고 계시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스폰서링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사장님도 올해 목표도 여기 그룹의 비즈니스 스폰서와 다 목표를 나누셨을 텐데 근데 너무 중요한 거 아세요? 내가 목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 스폰서들은 맨날 식상한 소리를 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하지 않으세요? 어느 순간 그 이야기가 나한테 너무나 식상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은 맨날 똑같은 잔소리를 한다라는 그 똑같은 식상함 안에 진짜 정답이 있는 거 아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 모든 스폰서님들이 해줬던 그 식상한 얘기가 사실은 다 정답이었던 걸 알았어요. 근데 사실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걸 알겠고 그거 알겠는데 좀 더 빠른 방법, 좀 더 다른 방법, 늘 어떤 좀 더 나은 방법들을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 훨씬 돌아가는 거더라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시간에 여기 들어온 분들 중에 상처를 받아서 삐뚤어져서 사업을 그만두시는 분 없으시겠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음, 뉴스킨을 물론 부업으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투잡으로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그의 목표에 맞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감히 왜 목표가 그러시냐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포지션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적어도 내가 뉴스킨 안에 입문한 이유가 나는 성공이라는 걸 택했다라면 반드시 내가 지불해야 될 그 대가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변화해내지 않는데 뉴스킨의 성공이 나한테 따라오는 것들은 없거든요. 뉴스킨 사업자는 사실 내 자신과 엄청나게 싸우지 바깥에서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 제일 힘들어요? 내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제일 힘들지 않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쉐어 사업자는요. 쉐어링 보너스를 받죠. 쉐어링 보너스 받는 분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분들을 쉐어 사업자라고 분리해요. 시스템 시간을 모릅니다.
언제 시스템이 있는지를 모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스폰서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마음 상하면 잠수 타십니다. 그리고 배우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불평, 비판, 판단, 불만 표현, 그룹 탓, 환경 탓, 남 탓. 이런 언행과 마인드와 생각이 있다라면 사실 아직도 나는 쉐어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거예요. 험담을 밥 먹듯이 하거나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조차도 피드백하지 않아요. 자, 이런 분들은 나는 뉴스킨 비즈니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쉐어링 보너스 받고 계신 거예요. 사실 너무 안타깝지만 빌드로 넘어가기도 대리점 유지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빌드 사업자라고 전 불러요. 시스템에 벗어나서 사람만 만나세요. 정기적인 카운셀링을 받지 않고 사람만 만나세요. 팀워크를 배우지 않고 사람만 만나십니다. 탱커를 하지 않고 사람만 만나세요. 독서를 하지 않고 사람을 계속 만나시고요. 내가 매니아가 되지 않고 계속 사람을 만나세요. 결국 그러다가 만날 사람이 없어지고요. 그럼 이건 어려운 일이라면서 그만두세요. 자, 이런 사람들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정말 많이 봤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같은 뉴스킨을 인생 살면서 내가 뉴스킨 비즈니스라는 걸 만났다는 이유 하나가 진짜 천복이거든요. 음.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인생을 바꿀 만한 어떤 이런 도구를 못 만나고 인생 끝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왜 내가 이 일을 똑같이 만났는데 왜 보는 시야가 다 다를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게 그들의 운명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픈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업을 선택했다라면 저는 리드를 보여주고 싶지 쉐어랑 빌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리크루팅하지 않아요. 그 두 가지 때문에 굳이 리크루팅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될 사명은 결국은 리드를 보게 하는 거. 자, 그러면 내가 비즈니스를 전달하는 그 모든 사람한테 리드를 보게 하려면 결국 이 사업이 정말 큰 거라는 걸,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걸, 이거를 누군가한테 정확하게 알려주려면 내가 과연 뭘 갖춰야 하는가. 이런 것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혹시나 이러고 계시다라면 빨리 생각을 바꾸시고 빨리 나를 피드백해 보세요. 내가 아직까지 혹시나 이러고 계시다라면 죄송하지만 볼륨은 많이 뜨고 매출은 많이 할 수 있으나 복제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파트너가 계속 담아도 사라지실 거고 담아도 사라지실 거예요. 아무리 바깥에서 미친 듯이 열심히 뛰어도 내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지 돼요. 자, 세 번째 리드 사업자예요. 시스템의 주체가 돼서 움직입니다. 누가 시킨다고 여기 참석하지 않아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곧 나기 때문에 옵니다. 그리고 탱코어를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않아요. 내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탱코어를 목숨 걸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 낭비하지 않아요. 감정 컨트롤에 능한 사람인 거죠. 내 감정에 의해서 비즈니스를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스스로 찾아서 공부해요. 누가 시켜야지만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찾아서 공부하고 트레이닝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그룹 안에 최강의 팔로워 모습을 보여요. 그룹의 단점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룹의 단점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소문내는 게 아니라 내 그룹의 단점을 보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내 업라인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줄 알아요. 이런 사람이 리드 사업자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묵묵히 결과로 입증해내요. 우리가 이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요. 사업이기 때문에 세월이 계속 가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그것도 리더십의 구멍이에요. 우린 사실 내 파트너한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해내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결과로 입증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조직 안에 있는 모든 파트너들이 이것이 사실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해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팀을 위해서 모든 걸 맞춰요. 자, 솔직히 말해서 8시 반에 미팅합시다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간에 정했었을 때 어떤 누군가는 이 시간에 시간 내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어떤 누군가는 이 시간이 되게 편했을 수도 있어요. 리더가 어떤 시스템이나 모든 것들을 정할 때 정말 많은 고민이 있는 거 아세요? 왜 고민이 있냐면 이 수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누구나 다 똑같이 내가 불편한 환경이 다 있지만 중요한 건 나의 리더가 내 그룹의 리더가 이런 것을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었을 때는 내 파트너를 잘못되길 바라는 마음에 모든 걸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리더가 될 내가 내 스폰서의 그 마음을 만약에 안다라면 불편하더라도 주변 정리는 내가 알아서 그 그룹의 시스템에 올인해 주는 게 리드 사업자의 모습이에요. 왜 이 시간에 하냐? 왜 이 저녁 때 하냐? 오전에 하면 안 되냐? 아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시간은 뭐 저녁을 챙겨 줘야 된다.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여기 지금 참가하신 분이 제가 아까 입장했을 때 봤을 때 65분이에요. 이 65분이 여기 계신 레지나 사장님한테 한 가지씩 불만을 얘기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스폰서는 65개의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시스템에 참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한테 이득을 위해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도 내 팀이 정해져 있는 그 시간에 내 모든 것을 맞출 줄 아는 마인드. 이게 결국은 그룹을 굉장히 크게 만드는 리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안다병이 걸린 적도 있었었고요. 나름대로 병이 걸린 적도 있었었고요. 교만했던 적도 있었어요. 내가 이쯤 되면 너무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하는 순간 조직 절대 안 그런대요. 겸손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나는 부족하다라고 채찍질할 수 있어야 되고 계속 배워나가고 늘 나는 나부터 모든 중심이 배우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내가 말로는 무수한 것들을 뱉는데 그 다음날 되면 또 안 나타나. 저는 이제 시스템에 올인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 다음날 됐을 때 안 나타나. 저는 지금 모닝스쿨부터 진짜 집중해 볼 거야 했는데 안 나타나. 이런 모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목표 전과자가 되세요. 내가 EBP 가겠습니다 외치는데 절대 못 가는 거죠. 왜? 언제까지 이걸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가겠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목표입니다 했는데 계속 지키질 못해. 그럼 나중에 주변에서 어떤 마인드가 심어있는지 아세요? 전과자인 거예요. 전과자. 했던 걸 계속 반복하는 거. 그게 목표 전과자가 되면 안 돼요, 그룹에. 그럼 내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되시냐면요. 나는 무슨 목표를 세워도 못하는 사람이 내 잠재의식이 체킹해버려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로 뱉었다라면, 제발 악착같이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보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진짜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완벽하게 제가 되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완벽하게 제가 천푼안돼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면 전 지금 조직이 훨씬 컸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제가 관찰한 리더들은 이게 다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 방향이 정해졌던 거거든요. 아, 조직을 크게 갖고 있는 리더들은 이 모든 것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결정됐던 것뿐이에요. 저는 묻고 싶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뉴스킨을 하기만 하면 바깥에서 자영업을 하시거나 이 사업을 하실 때도 이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맞죠? 근데 뉴스킨에 입문한 분들이 저는 나태해지는 걸 너무나 많이 봐요. 이게 저도 잠깐 동안 깨달았던 거기 때문에 이걸 빨리 정신 차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건데 남한테 월급을 받을 때 성실하면 성실함이 아니죠. 누가 월급 주는데 안 성실할 분 계세요? 다른 사람이 돈을 주는데 여기서 안 성실할 분 계세요? 그건 성실하고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충격 먹었던 건 뭐냐면 저 회사 다닐 땐 그러지 않았대. 음. 회사 다닐 땐 누구나 그러지 않아요. 월급 받는데 내가 내 역할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맨날 지각하고 내가 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직장에서도 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소속되어 있을 때 내가 그한테 월급이라는 걸 받고 있을 때는 그걸 절대 성실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은 월급을 내가 나한테 주는 일인데도 우습게 시스템을 여겨요. 이 시스템이 전부라고 하는데도 월급을 내가 나한테 측정해 주는 건데도 이 시스템을 너무나 우습게 여겨요. 저는 그런 분들은 너무 안타깝지만 이 비즈니스가 내 권리소득이라는 걸 전 이해 못했다라고 봅니다. 이게 완벽히 이해한다라면 시스템을 이렇게 하대할 수 없거든요. 제가 정말 시스템에 목숨 걸고 이 스텝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이유들이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지켜왔었던 이유들. 예전에 진짜 어떤 적이 있었냐면요. 남편이 이 비즈니스를 하지 않을 때 제가 혼자 랠리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신랑이 뉴스킨을 너무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랠리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야지 성공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뚜벅이에요. 아직까지 면허가 없는데 그 충북 음성군 금왕원 무궁리에서 그 강원도라고 하는 그 홍천 랠리장을 가려면요. 정확하게 버스를 3번 갈아타야 됩니다. 경로가 없어서. 근데 그 버스를 3번 갈아타서 중간중간에 그 타이밍까지도 차를 기다렸다가 다 갈아타서 가려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대문 가방, 잠옷 다 챙겨서 나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는 2년 동안 랠리 다녔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 신랑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2년 지나서 제 신랑이 뉴스킨에 입문했었을 때 너 도대체 어떻게 랠리를 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 버스 3번 갈아타면서 이고지고 다녔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신랑이 너무 충격 먹은 거예요. 차를 타고 저희 집에서 홍천까지 가면 1시간 10분이면 가요. 그 거리를 저는 새벽 5시부터 준비해서 이 첫 버스를 타고서는 그렇게 도착해서 4-5시간을 가야지 거기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강원도 홍천 랠리의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도 거기에서 형제라인이나 스폰서님한테 연락해서 나 지나가는 길에 픽업해 줄 사람 있냐고 하면서 거기 그렇게 타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해했거든요. 시스템을 내 몫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뉴스캔 안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선배들한테 처음부터 정말 좋게 바르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절대 타협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랬던 저였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이해가 더 안 됐던 것 같아요. 환경이 좋은데도 왜 이거를 합류하지 못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지금 혹시나 여기 그러고 계신 분들 없겠지만 스폰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내 권리소득이라는 걸 이해하셨다라면 쉐어 빌드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시스템을 지키는 거예요. 나의 100명의 조직이 여러분들한테 어느 날 생기신다라면 사장님들한테 혹시 나와 같은 생각, 지금의 나와 같은 습관, 지금의 나와 같은 결과여도 진짜 괜찮으세요? 100명이 정말 지금의 나를 똑같이 복제해도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서요. 한 이틀 정도 나태해졌다가도 또다시 정신 차려요. 이게 전 솔직히 너무 무섭거든요. 저도 아직까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파트너가 복제할까 봐 무서워요. 아직까지도 쓰레기 같은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람인지랑. 24시간 쓰레기 같은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근데 티 안 내고 처리하는 방법이 좀 빨라진 것뿐이에요. 이런 생각할까 봐 무서워요. 내 습관 중에 취약점을 내 자신은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하루 종일 뭘 하는지. 근데 이 습관이 그대로 파트너한테 갈까 봐 무서워요. 그리고 지금의 이 결과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파트너가 이런 결과도 복제하고 싶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가? 나를 복제해도 이 정도면 참 괜찮다라고 할 만큼 나를 바꾸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을 리드 시대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걸 오자마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가 이거 너무 빡센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 1억 이상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 1억 이상을 버시는 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건 내가 빡센 데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오자마자 이걸 바로 흡수할 수 있는 사람? 여기서 뭔가 훈련되는 시간이 막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오자마자 이것들을 그냥 내 것처럼 내 옷처럼 딱 입어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춰놓지 않으면 결국 나는 영원히 작은 조직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저의 그런 생각들이 너무너무나 내가 정신 차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편한 것과 불편한 것이 있어요. 탱커 항목 중에 어떤 게 편하고 어떤 게 불편하세요?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편한 거 먼저. 나는 탱커 중에 이게 지금 너무 잘 돼. 한번 공유해 봐 주실래요? 탱커 중에서 나 이 부분은 솔직히 힘들진 않아. 한번 공유해 봐 주실까요? 강의 듣기, 제품 쓰기, 독서하고 강의 듣는 거, 제품 쓰는 거, 강의 듣기, 제품 쓰는 거, 강의 듣기 진짜 많이 올라오네요. 탱커 중에서 독서랑 강의 듣기, 제품 쓰기, 시스템 참석하는 거. 역시 우리 사장님들 진짜 멋있습니다. 내적으로 성장해야 될 모든 것은 다 갖췄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리더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힘드신 분들은 고치기 진짜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자, 우리 미라클 트리 그룹은 너무나 지적이라고 또 소문나 있는 그룹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생각하는 퀄리티도 되게 높고 너무 많이 배우시는 분들이라고 저희한테도 너무 저희 그룹에도 너무 유명한 분들인데 강의 듣기, 제품 쓰기, 그리고 독서하기 이 세 가지가 여기서 사장님들이 제일 쉽다고 하시네요. 자,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뭐가 잘 안 되세요? 탱커 중에서 어느 항목이 제일 안 되세요? 올려봐 주세요. 사업 설명, 사업 설명, SDP, 사업 설명, 사업 설명, SDP, 사업 설명, 사업 설명. TTT 나왔습니다. 울지 마시고요. 자,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울 때가 아닙니다. 자, 사업 설명, 사업 설명, 소비자 만들기. 자, 사장님들께서 지금 얘기한 거 정확하게 구분이 혹시 가세요? 뉴스키는 입문하잖아요. 여기서 적어도 3개월 이상만 지나면 독서하고 강의 듣는 게 더 이상 힘들진 않아요. 그쵸? 금방 적응되지 않아요, 걔는? 근데 결국은 뉴스킨의 결과가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사장님들께서 불편한 그걸 안 하거든요, 그걸. 뉴스킨이 진짜 빨리 결과를 내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안 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탱코어 중에서 안 되는 것을 가만히 보잖아요. 이유가 거기 다 있어요. 책과 강의를 등하시하는 분들은요. 내적으로 성장을 못합니다. 사람을 못 담아내요. 그리고 아는 지식이 없어요. 누군가한테 그래서 정보를 줄 수가 없어요. 자세가 잡히지 않아요. 습관이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엉망진창이에요. 게으르고 엉망이고 난리도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바깥에서 STP를 결국 못하잖아요. 우리 진짜 심플하게 생각해 보세요. 파트너가 안 생겨요. 사장님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와 있는 이유는 누가 사장님들한테 강의 들려줘서예요? 독서해줘서예요? 누군가 사장님들한테 사업 설명해줘서 아니에요? 누군가는 사장님들한테 사업을 보여줘서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다른 분이 나한테 사업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여기 왔어요. 근데 왜 나는 다른 분들한테 사업을 안 보여주냐고. 이게 뭐냐면 되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성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책과 강의를 계속 드시다가는요. 저기 여러분 그 하버드에 들어가실 준비하셔야 돼요. 여기는 저기 사장님들께서 도사가 되시려고 오신 곳이 아니에요. 책과 강의를 들었다라면 반드시 책과 강의는 나의 성격, 마인드, 생각을 바꿔주지만 여러분들께서 나가서 해야 할 그 불편한 액션을 하셔야지 결국은 비즈니스는 결과가 나와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내 하루 스케줄을 24시간 한번 보자는 거죠. 내가 강의 듣고 책 읽고 이걸 일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사실 일한 게 아니에요. 준비한 거 준비.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지를 준비. 바깥에 나가서 내가 SDP 할 준비. 결국은 사업을 전하지 않으면 조직을 못 만든다.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책과 강의를 읽는 이유는 책과 강의를 듣는 이유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누군가한테 이 사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두 가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깥에서 계속 이거를 뱉지 못해. 나와 함께 하자. 이 말을 못 하잖아. 어떻게 보면 고인물은 썩어요. 내 지식이 나를 썩게 한다고요. 왜? 배출시키거나 흘려보내질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머리만 가분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단순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강의를 듣는 이유는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생각나는 사람한테 비즈니스를 전하기 위해서요. 저 사업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하루에 1일 1강은 꼭 듣잖아요. 저희가. 그죠? 그러면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했던 건 이 강의를 듣자마자 마이스토리 듣고 나서 생각난 사람을 저는 떠올려요. 그 사람한테 즉흥적으로 보내요. 카톡을. 제가 꼭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강의 듣는 도중에 톡을 확 날려버려요. 까먹고 또 두려워질까 봐. 이거 그냥 제가 하는 습관이에요. 근데 올 한해 강의와 책을 많이 들으셨다라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가 탱코에서 가장 불편한 그것을 하셔야 돼요. 그걸 하셔야지 됩니다. 올해는 80%에 내가 그동안 불편했던 거에 힘을 쏟으셔야 되고요. 20%는 지금까지 잘했던 걸 낮추세요. 비율을 팍 바꿔보세요. 그러면 아마 말일이 됐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의 결과치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지금과. 작년도에 했었던 습관, 비즈니스 습관 그대로, 탱코어 비즈니스 습관 그대로 올 한해 똑같이 해보세요. 내년도에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
이런 기회가 내 눈앞에 왔었을 때 내가 기존과 했던 것보다 쪼끔 더 개선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어. 완전히 다르게 뒤집어 엎어야지 됩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해내야지만 돼요. 그래야지 이런 기회가 왔었을 때 내 템포가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사실 굉장히 긴장하면서 요즘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진짜 사업을 전하고 있어요. 뉴스킨이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당신 인생에 원하는 모든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줄게. 돈, 건강, 명예, 관계, 행복, 시간, 자유 다 줄게." 등등. "이야기해 봐. 다 줄게." 음. 여러분들 뉴스킨이 사장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라면 뭐 달라고 하고 싶으세요? "나 뭐 갖고 싶어." 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한번 채팅창에 써 보실래요? 뭘 가지고 싶으세요? 이걸 준다라면. 뉴스킨에서 지금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뭘 달라고 하시겠어요? 음. 다 시간, 돈, 자유, 건강, 시간, 자유 거의 비슷하죠. 그죠? 저희 뉴스킨 하는 이유. 어. 이것들이 바깥에서도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었었으면 뉴스킨 굳이 안 하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그쵸? 그 일로 충분했다라면. 근데 어떤 거 하나 그 조화를 이루어 봤었을 때 내 인생에 톱니바퀴가 빠졌기 때문에 뉴스킨 보신 거 아니에요? 내 삶의 진짜 균형을 찾고 싶어서 치우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다양한 균형을 찾고 싶어서 바깥 세상에서 못 찾았기 때문에 바깥 세상에서도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면 언제든지 뉴스킨 떠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내가 하고 있는 뉴스킨이 뉴스킨만 줄 수 있는 것인가 이거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내 원하는 것들이 이게 있어. 이걸 다 주겠대.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겠대. 내가 뱉는 모든 걸. 근데 단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라고 얘기해요. 리더가 되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깨닫고 나서 엄청나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뉴스킨을 멋부리면서 했던 것 같아요. 겉핥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사실 주는 그 스케일을 인지하지 못하고 너무 꽁으로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저렇게 누리고 싶어 하는 리더가 되세요. 이 회사가 바라는 거 딱 하나예요. 리더가 되시라는 거예요. 저는 뉴스킨 성공하고 싶지만 리더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럼 죄송하지만 못해요, 이 일. 어, 못해요. 그러면 그 리더의 기준이 뭘까요? 너무나 다양하죠. 리더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면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리더는요, 늘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가장 낮은 점수를 줘요.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고요. 성장합니다. 남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요. 내 자신을 뜯어 고쳐요. 그리고 다른 이의 조언이 불편해하지 않아요. 왜요? 그건 내가 겸손하지 못한 거거든요. 다른 이가 나한테 조언을 해주는 거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당장은 마음에 부딪힘이 있어도 시간 지나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더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그 얘기를 듣지 못하는 거죠.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런 마음이 내면 안에 깔려 있으면 비즈니스는 역주행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뜯어 고치고 이런 생각에서 자유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제 성장이 진짜로 일어난다라는 걸 제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예전에 많이 들었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초기 사업자들이 "아 뉴스킨에서 왜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많아요? 뉴스킨에서 바꾸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서 자꾸 파트너들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막 설득했어요. 아니야. 사장님 지금 뉴스킨 꼭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각자에 맞는 방식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러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붙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관점이 완전히 바뀐 건 뭐냐면 물론 아직 뉴스킨의 크기를 다 볼 때까지는 기다려 줍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도 이 안에서 계속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라면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 뜯어 고쳐내면서 해야지 돼요. 뉴스킨에서 원하는 성공이 어떤 건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감히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뉴스킨을 하지 않거든요. 여기 돈만 많이 벌고 싶다라면 굳이 뉴스킨 안 하셔도 될 분들 전 여기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는 돈 많이 버는 뉴스킨을 하는 일이 아니라 인생이 바뀌는 뉴스킨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을 나한테 다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 대대로도 못 바뀐 인생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정도의 노력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불법이고 저는 피라미드라고 생각해요. 더 해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게 사실 생각해보니까 너무 커서 이 정도의 고통 따위로 제가 좌절하거나 절대 무너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더 강인하게 저를 바꿔보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이 바뀐 주인공들 혹시 많이 성공학 책 보시죠? 뉴스킨 사업자들 말고. 제가 가끔가다 사업을 하면 뉴스킨이 버거울 때가 있어요. 제 삶에. 결과를 내고 싶은데 지금 당장 해야 될 내 모든 것들이 막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성공학 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역사를 보면서 뉴스킨 진짜 쉽다 이래요. 뉴스킨은 방법이라도 다 알려주지 안 따라서 문제지. 근데 바깥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인생 보셨어요? 진짜 치열하지 않아요? 눈물도 피도 눈물도 없지 않아요? 어떤 누군가가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전혀 가르쳐주고 조언해준 사람 없어요. 근데 뉴스킨은 우리 수많은 선배들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누가 안 듣나요? 중요한 건 내가 안 듣는 거예요. 그 후에 뉴스킨을 다시 보니까 진짜야 이렇게 쉬운 일이 없더라고요. 때로는 그래서 제가 이제 파트너 사장님이 이제 어느 날 몰래 알바를 갔다 온 거예요.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초기 사업자 자금도 마련해야 하고 이제 막 뉴스킨 하면서 당장 뭔가 수익이 되는 건 아니고 나이도 어리고 이러니까 GV도 너무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몰래 알바를 갔다 오셨어요. 근데 잠깐 동안 다니면서 뭐라 했냐면 스폰서님 진짜 저 뒤질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대요. 뉴스킨이 얼마나 고급지게 내가 그동안 했는지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한번 이게 얼마나 내가 지금 고급지게 뉴스킨을 하고 있는지 노가다 한번 갔다 오세요. 벽돌 한번 날르시는 데 있다라면 한번 다녀와 보세요. 내가 지금 사업을 얼마나 편하게 따뜻하게 멋부리면서 예쁘게 나를 꾸미면서 나를 가꾸면서 손해볼 게 1도 없게 내가 뉴스킨을 하고 있는가. 뉴스킨 정말 심플한 것 같아요. 이 심플한 걸 너무 많이 돌아왔어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 공식을 자꾸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뉴스킨이 정해져 있는 이 공식을 자꾸 내가 저기에 끼워 맞추는 게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꾸 공식을 바꾸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바뀌는 게 제일 빨라요. 이게 제가 지금 7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깨달았던 부분이에요. 오늘 사장님들과 제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는 아마 레지랑 사장님이 다 방향 제시해 주셨을걸요, 벌써.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수입 목표, 로드맵 아마 여기서 넘쳐나게 지금 스폰서들한테 받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 수많은 강의에 뉴스킨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너무나 넘쳐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전략? 넘쳐나죠. 다른 그룹의 뛰어난 리더들이 아주 수많은 전략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전략이 너무 많아서 다리에. 자, 수많은 전략이 나한테 오고 이런 퍼포먼스적인 프로모션이 오고 이런 기회가 오고 백날 이런 게 아무리 오더라도 내가 이 기본을 갖추지 않잖아요. 절대 내 조직은 남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팀에도 그리고 제 스스로도 이럴수록 이렇게 빠른 속도전일수록 제가 굉장히 시스템을 타이트하게 조이려고 하는 이유는 많이 들어오는 만큼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결국은 이 사업은 들어오는 것보다 남는 게 더 중요한 건데 백날 내가 입문을 시켜도 뉴스킨 안에 남지 못한다라면 이 사업 뭔가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바로 시스템의 구멍이겠죠. 내가 리드 사업자가 많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 정말 폭탄 클럽에서도 맨날 외치는 게 "뉴웨이브 빨리 1,000명 초대하자."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결국은 조직을 확장해야 되는 목표가 다 공동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1년 뒤에 '내 조직이 몇 명과 함께 나는 있을 것인가.' 목표가 전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그 조직의 수의 목표가 나의 수익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내 핀 타이틀로도 연결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오늘 제가 이야기 나눴던 이 부분들을 정말 사업자의 마인드로, 이제는 우리가 진짜 어린애처럼 이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갖춰진 모습대로 갖추면서 바깥에서 내가 그동안 어 불편해서 절대 하지 않았던 그 80%를 올 한해는 목숨 걸고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그룹 안에 계신 사장님들이 너무나 많이 성장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너무나 성장을 많이 하는 동안 안에 우리 같이 연말에 진짜 축배를 들 수 있는 서로 그런 리더스 그룹의 한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늦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다음에 또 성장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